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경찰학 담당하고 있는 조현 강사입니다. 자, 제가 25년도 2차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자, 25년 2차 시험에 이제 합격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경찰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마 전에 25년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5년 1차 시험이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평가가 엇갈렸어요. 물론 문제 쉬웠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적진 않았습니다만 꽤 있었는데, 상당수 분들이 다 내가 공부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이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하시거나 또는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5년 2차는요 사실상 남녀 분리 채용이 마지막 해잖아요. 내년도부터는 26년 1차부터는 남녀 통합 채용이기 때문에 특히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25년도 2차 시험이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다 라고 보시고, 통합 채용되면 뭐 다 알고 계시죠? 남자분들이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25년 2차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특히 경찰학 과목이 중요하죠. 합격 전략과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과 딱딱딱딱 여러분들이 월별 계획표를 딱 짜셔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루도 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25년 2차 필합격을 위한 우리 순경공채 커리큘럼 합격 전략 공부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시험 경찰학 시험의 출제 범위부터 뭐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시험 필기 시험은요 세 과목이죠. 경찰학 40문항, 그 다음에 형사법 40문항, 헌법 20문항입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이제 경찰학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출제 비율을 말씀드리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것은 경찰 행정법 파트입니다. 자, 22년도부터 우리 시험 과목이 개편된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35% 출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문항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25년 1차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 경찰행정법에서 사실은 두 문제가 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25년 1차에는 40%가 경찰행정법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찰행정법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과목 시험에 있었던 경찰법 파트가 있고요. 경찰법 파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 보면은 꼭 있는 과목이 뭡니까? 행정법 총론입니다. 행정법 총론. 자, 우리가 그냥 이걸 일반적으로 행정법이라고 얘기하죠. 행정법 총론. 네, 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시험은 경찰행정법이지 행정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웃긴 얘기죠. 됐죠? 자, 경찰행정법은 행정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행정법 여기 들어와 있잖아. 됐어요. 경찰행정법은 행정법 안에 경찰행정법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행정법 중에서도 경찰과 관련된 행정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7급 9급의 시험 과목인 행정법 총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비즈니스 영어가 우리 시험 과목이라고요. 근데 비즈니스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모르고 비즈니스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에 특화된 어휘 문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경찰행정법은 행정법 총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행정법 총론이 경찰법 파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자, 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경찰행정법과 행정법이 다르다고 하면은 웃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그렇죠. 자,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승진시험에 경찰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승진시험에 우리 경찰 승진시험에 경찰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경찰행정법 과목 기출문제를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은 80%가 행정법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행정법에는 경찰법이 있고 행정법 총론이 들어가 있다. 7급 9급에서 공부하니까 가장 이 부분이 양도 많고요. 출제도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찰학의 기초론 파트가 30%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자, 올해 25년 1차 때는 딱 맞게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과 관련된 경찰 행정학 과목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6문항 출제가 또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여기서 두 문제가 빠지고 두 문제가 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야별 경찰활동 우리가 흔히 강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경찰학 강론 파트 여기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6문항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15%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국 경찰의 역사하고 비교 경찰은 외국 경찰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도 역시 여기서 두 문항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5% 정도가 출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학은 이렇게 대략적인 자 출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년 2차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여기서 크게 출제 문항수는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역시 뭐 답이 나오죠. 뭡니까? 두 개.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하고 경찰행정법 파트 이 두 파트가 가장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파트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자, 이 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점수 차를 좀 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비율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서울청 기준에서 역대 커트라인을 조금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 시험 과목이 개편된 지가 22년도부터 개편이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뭡니까? 파란색은 남경이고 빨간색은 여경입니다. 다 보시면 뭐예요? 1번 특징 항상 빨간색이 여경이에요. 여경이 남경보다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 하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쉬웠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갔겠죠? 어려웠어요. 내려갔어요.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어, 어려웠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통 1차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5년 1차는 당연히 전 시험보다 쉽게 출제가 됐어요. 다만 이제 수험생들이 체감을 좀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고 출제자들은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25년 2차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차례예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5년 2차에 이제 정말 내가 전력 투구해서 꼭 합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뭐를 명심해야 되냐면 25년 2차 시험까지는 지금부터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2차 시험 끝나고 다음 연도 1차 시험까지는 자 7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자 1차 끝나고 이제 2차 시험 때까지는 시간이 매우 적어요.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25년 2차는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이제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25년 2차 대비 월별 계획표를 잘 짜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표대로 반드시 지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좀 안내 말씀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시험이 3과목이잖아요. 근데 결국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키는 누가 쥐고 있다? 경찰학이 쥐고 있어요. 경찰학이. 자, 거의 매번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점수가 5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작기 때문에 이게 합격의 결정률을 낼 수 없고요. 결국은 형사법하고
경찰학인데, 자, 형사법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 건 관계없이, 자, 상위권 점수하고요, 하위권 점수, 그 차이가, 자, 점수 차이 분포도가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경찰학, 특히 올해 25년 1차가 그랬습니다. 예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찰학은 상위권 점수대하고 하위권 점수대가 점수 차이가 됐죠. 자, 분포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잘 보신 분들도 있고, 자, 제가 본 분들은 25년 1차를 기준했을 때 92개 틀렸어요. 95점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거 공부하셨는데 정말 점수가 예상하지 못하게 뭐 50점 이렇게 나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분들은 95점을 받고 어떤 분들은 50점을 받기 때문에 경찰학의 점수 폭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을 어떻게 대비하는지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형사법이나 헌법 강사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경찰학이 결국은 이 순경 채용 시험의 결정적인 핵심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학을 잘 대비하시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경찰학의 별을 넘지 못하면 합격은 어렵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 합격 전략을 짜야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25년 1차, 자, 이제 시험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필기 합격자들도 발표될 거고, 그 다음에 체력과 면접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도 발표될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25년 2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그렇죠. 나처럼 비슷한 시기에 합격한 분들도 당연히 이겨야겠고, 그런 분들은 나랑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시작했다. 이분들은 뭐예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제껴야 돼. 됐어요? 누구를 제껴야 되냐면, 결국 이 시험은 고인물이라고 흔히 수험생이 얘기하죠. 나보다 먼저 수험을 시작했고 나보다 먼저 공부 시작했는데 이분은 필기 합격을 했어. 다만 체력과 면접 때문에 최종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자,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이겨야 돼요. 그 전략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분들한테 지겠죠. 지금 이분들은요, 나보다 1년, 적게는 6개월 먼저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두 번째, 이분들은 필기 시험을 합격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저는 막 이제 우리는 시험을 시작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이기니? 됐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나는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데 이분들은 나보다 이미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나와 동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최불하신 분들, 내 앞에 있는 분들, 이분들까지 제끼셔야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은 이런 분들을 이기셔야 돼. 근데 뭡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우리한테 좋은 여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그렇죠. 정말 합격 전략을 제대로 잘 짜셔가지고 미친 듯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만 25년 2차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25년 2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대전제가 미친 듯이 진짜 공부하셔야 된다. 됐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노력을 솔리 하시면 25년 2차는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본값이거든요. 그럼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어떻게 공부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합격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합격하신 분 다 물어봤어요. 자, 너는 수험 기간 때 평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니? 물어봤더니 대부분 평균적인 공부 시간이 11시간에서 한 12시간 사이예요. 11시간에서 12시간 사이. 합격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는 합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자,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사이가 제일 많아요. 합격생 기준으로 1년 반에서 2년 사이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합격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최근에 시작해서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25년 2차에 합격할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럼 답이 나왔죠.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평균 남경 기준 했을 때 1년 6개월에서 2년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 공부 시간 하루에 11시간 12시간인데 나도 11시간 12시간 하루에 공부하면 떨어지겠죠. 됐죠? 내 경쟁자들은 그거를 1년 6개월 이상 한 분들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는 건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1시간이라도 하루에 공부 시간을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요거 기준점을 잘 보시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지금 잘 짜시고 그거 이상 공부하셔야만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고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열려요.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기본값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전략. 자, 이제 전략을 잘 짜야겠죠. 자, 가장 효과적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부 전략과 방법을 짜서 공부하셔야만 합격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단계는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학은 결론이 뭐냐? 결론은 경찰학이 간단합니다. 경찰학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경찰학을 몇 점? 90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쉽건 어렵건 간에 무조건 경찰학은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자, 90점이면 뭐예요? 40문제니까 4문제 안쪽으로 틀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90점 이상 받으려면은 전제가 뭐냐? 전제가 먼저 1번. 내가 실전 시험장 가서 문제지를 딱 받아봤는데 나 이거 공부 안 했어. 나 공부 안 했어.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왔네. 이런 문제가 2문제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내가 공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 기본서에 이 내용이 없어.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 보는 뭐 요약서가 됐건 간에 기본서가 됐건 간에 내가 공부한 경찰학 책에 이 내용이 없어. 됐어요? 자, 요런 문제가 자, 2문제 이하여야 돼요. 2문제 이하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요약서를 봐야지 얇고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서를 내가 봐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애들은 공부한 문제인데 나는 내 책의 요약서다 보니까 그 문제 내용이 내 책에만 없어요. 내 책에 없다고요. 그런 문제가 자 3문제, 4문제, 5문제가 돼버리면은 합격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가 있듯이 경찰학도 만점 방지용으로 킬러 문제를 한 문제에서 많이 내면 2문제 정도 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모든 책에 다 없는 문제를 내요. 또는 책에 있어도 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킬러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문제 내요. 그럼 보세요. 자, 이미 고정값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내가 공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책에 없는 문제가 한 문항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 내가 만약에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본서보다는 양이 적다 보니까 빠진 내용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남들이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하지 못하거나 책이 없어서 대비하지 못한 문제가 됐죠? 한 문제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2문제, 3문제 넘어가면은 합격은 어렵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경찰학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이번 25년 1차 시험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제 말을 피부로 못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 풀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몸소 정말 피눈물 나게 절실하게 깨닫고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뭐냐? 바로 경찰학은 미친 듯이 실수합니다. 미친 듯이 실수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안 그래요. 형사법이나 헌법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10개를 공부했다. 그 10개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요. 그 10문제 중에 그래서 못해도 아무리 문제 푸는 기술이 떨어져도 8문제 정도는 맞춰요. 근데 경찰학은요. 10개를 공부하고 10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내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절반도 못 맞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친 듯이 실수합니다. 진짜.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야, 진짜 경찰학은 알고 있어도 미친 듯이 실수해서 틀리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게 경찰학 과목의 특징이에요. 다른 과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경찰학은 특징이 뭐다? 미친 듯이 실수한다.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양이 많고 그리고 출제자들도 혼동되게 문제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40문제를 마킹까지 40분만 해야 되는데 그럼 뭐야? 아니 4시간 동안 40문제 풀면 실수를 안 해요. 근데 40문제를 마킹까지 40분 동안 하려다 보니까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지문을 빨리 읽어야 되죠. 빨리 읽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40문제를 40분 동안 풀려면요. 당연히 문제를 빨리빨리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수를 안 나올 수 없어요. 실수는 무조건 나온다고. 실수는 무조건 나온다고요. 이것도 고정값이야. 다만 실수를 누가 줄일 것이냐, 누가 실수를 줄일 것이냐,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경찰의 가장 중심은 내가 아는데 실수로 틀렸다는 문제가 2문제 이하여야 합격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문제 나오든 간에 4개 이하, 그래서 90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기본 전략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2가지 정리하면 자,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공부 안 했거나 내가 본 교재 없는 문제가 2문제 이하여야 된다. 명심하세요. 2번째,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도 실수를 다른 애들은 진짜 미친 듯이 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냐면요. 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쉽네라고 느껴요. 와가지고 채점을 해보잖아요. 채점 해보면 애들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뭐가 C였나? 이걸 왜 이 쉬운 문제를 틀렸네. 야, 진짜 나 바본가 보다. 어떻게 이걸 틀리니? 어떻게 이 문제를 틀려? 이런 문제가 진짜 팍팍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요.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막 6, 7개씩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빠르게 풀어야 되다 보니까 됐죠? 저도 문제를 풀면요. 자,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해요. 됐죠? 그래서 이 실수를 안 하겠다고 대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는 고정값. 다만 실수를 얼마나 줄일 거냐 게임이에요. 절대 실수를 절대 빵개 하고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왜? 시간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하는 원인이 있겠죠. 제 말이 맞다는 건요. 떨어진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떨어진 분들 다 물어보세요. 자, 이거 아니면 이것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에요. 결국 뭡니까? 공부를 얼마 못했어? 그럼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어? 떨어졌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그럼 애들이 경찰학만은 시험장 가서 왜 미친 듯이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미친 듯이 하느냐. 됐죠?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대비 안 하면 공부한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뭐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만 풀면은 실수를 막 10개씩 해쳐하는데 실수를 막 10개씩 한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00%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실수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하느냐? 간단합니다. 1번 첫 번째 뭡니까? 시간. 됐죠? 2번째 멘탈이야, 멘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과 멘탈은 연결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보통 경찰학을요,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 3번째 풉니다. 시험지 순서를 풀면 3번째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번째 푸는데
경찰학 한 25번 문제 정도 풀고 있는데 시간 봤더니 얼마 어떻게 남은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뭡니까? OMR 카드 마킹도 하라는데. 그럼 뭡니까? 시간 안배를 잘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쿵쾅 나 어떡해. 그 26번 다음부터 문제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요. 시간과 멘탈은 연결되어 있다. 시간 안배를 잘못하면 멘탈도 그냥 박살납니다. 시험 망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되셨습니까? 두 번째, 또 가장 큰 이유는 혼동합니다. 혼동. 미친 듯이 혼동해요. 인간은 뭡니까? 착각과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까먹고 자꾸 착각해요. 경찰학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하나는 30일이고 하나는 90일인데 요게 30일인가 요게 90일인가 계속 헷갈립니다. 헷갈려 뒤져요 진짜. 왜? 양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게 엄청 많아요. 됐어요. 그래서 혼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못 찾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전문용어로 finding이라고 해요. finding.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finding이에요. 올해 만약에 25년 1차 때 내가 아는 부분이 나왔는데도 많이 틀렸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finding이 뭔지 아시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세요.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틀린 지문 골라라. 되셨나요? 자, 정답이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이라고. 되셨나요? 자, 근데 2번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2번 지문은 맞아, 틀렸어, 맞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에요. 되셨나요? 자, 뭡니까? 2번 문제를 딱 푸는데 이 틀린 지문이 눈에 딱 잘 보여요. 그럼 이 문제 쉽습니다. 2번 딱 찍고 넘어가면 되죠. 근데 2번이 틀린 부분을 눈에 잘 못 봐요. 잘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 그리고 여기를 그냥 쓱 지나갔어. 맞아. 맞다. 이해됐나요? 쉽게 말하면 경찰학은 뭐다?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인데 이만큼이 틀렸어. 그럼 누구나 다 찾습니다. 근데 뭐예요? 요만큼이 틀렸어. 그거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락실 가가지고 틀린 그림 찾기 해보세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틀린 그림 5개 찾아라. 여기 다 찾아요? 다 못 찾아요. 절대 다 못 찾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부분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제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얘야, 여기가 너무 명확하게 틀렸잖아. 근데 왜 이걸 답을 못 골랐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진짜 안 보였어요, 선생님. 알았어. 자, 그럼 이건 왜 틀렸어? 틀리면 이거 안 보였어요, 선생님. 이해됐나요? 이런 분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이야, 수두룩 빽빽.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떨어지고 느끼지 말라고요, 제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비를 하시면 이런 변수들,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다 알아놓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왜 바보 멍충이처럼 시험장에 들어가서 야, 이거 중요하구나 느끼고 또 대비를 안 해. 또 들어가, 또 대비 안 해. 또 떨어지고 또 대비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수험생들이 수두룩 빽빽 이랬습니까? 그 빨리 합격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시험장에 들어가 이걸 느끼지 못했으나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푸는 스킬과 노하우를 철저히 전략을 짜서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해서 다른 강사분들이 절대 아무도 해주지 않는 객관식 문제풀이의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알려드린다고요. 그럼 그거 듣고 제가 알려드린 메커니즘과 로직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은
실수해서 틀린 문제를 많이 해봤자 2문제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뭡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됐죠? 그래서 수많은 합격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강사님이 맨 처음에 문제 풀라고 이걸 잡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 피부에 안 와닿아서 그냥 무시했는데 2번, 3번 떨어진 다음에 절실히 느끼고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풀었더니 드디어 점수가 올랐습니다. 이런 후기가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수두로 빽빽합니다. 수두로 빽빽해요. 명심하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략이 다 나왔네요. 목표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 때려잡아야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풋 단계입니다. 인풋 단계. 됐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경찰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단계. 이게 인풋 단계입니다. 이걸 먼저 하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자, 평균적으로 수험생들이 경찰학의 내용을 머릿속에 이만큼 집어넣어서 시험장 간다고 해봐요. 됐어요? 그럼 남들이 요만큼 공부했으면은 나도 요만큼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면 합격한다? 떨어지겠죠. 자, 우리 시험 경쟁률 다시 한번 남경은 15대 1 정도 됩니다. 됐죠? 물론 청마다 달라요. 여경은 30대 1 가까이 돼요. 평균적으로 그게 왔어요. 되셨나요? 남들 하는 양만큼만 공부하고 하면 떨어지죠. 왜? 이것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만큼 공부하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한 문제 차이라고. 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대비하지 않는 부분의 문제까지도 대비를 하시라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범위를 높여서 제가 남들보다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만약에 600페이지 정도 공부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650페이지만 조금 더 하시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하시면 당연히 뭡니까? 남들이 다 모르는, 남들이 다 대비하지 않는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은요, 자, 필기 컷이 발표가 되면은 문제 하나 때문에 한 문제를 맞게 처리할 거냐 틀리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수천 명의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체력하시고 면접하시죠. 한 문제당 2.5점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에서 2.5점을 더 받으려면요 엄청난 점수예요. 체력에서 1.2점 커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면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필기는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무려 2.5점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합격하면 뭐하니? 1.4배수, 1.3배수로 합격하면 이건 뭐예요? 면접과 체력으로 거의 커버가 안 됩니다. 캐치업 안 돼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의 소중함을 진짜 소중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지만 이 한 문제가 뭐예요? 남들은 대부분 다 못 맞추는 한 문제예요. 그 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답이 나왔죠? 요약서를 가지고, 됐죠? 요약서를 가지고 우리 시험은 경찰행정법이지 행정법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경찰행정법은 행정법이 아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경찰행정법 안에 행정법이란 말이 들어왔는데 경찰행정법 행정법이 아니라는 건 뭔 소리야? 이랬어요. 비즈니스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공부하는 그만큼만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대다수 떨어지는 것은 나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건 꽈락으로 떨어진 간에 무차별하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한 문제로 떨어졌다고 뭐 상 줘요? 꽈락으로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합격하는 공부를 하셔야지. 간당 붙을까 말까 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하셔야죠.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풋 과정의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자, 기본 강의 철저히 잘 듣고 심화 강의 들으셔가지고 이해 잘 하셔야 되고 정리 잘 하시고 암기를 잘 하시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다? 범위야.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인데 제가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라는 범위까지 하세요.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됐죠? 조연 강사는 왜 행정법 이런 것도 가르치냐? 공정력 나왔잖아요. 공정력 나왔잖아. 많은 분들이 다른 강사님들은 공정력 안 가르치는데 조연 강사는 뭐 이 어려운 공정력도 가르치네. 나왔잖아. 이번 25년 1차 때 나왔잖아요.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다음에 저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응원. 다른 강사님 책이 없었잖아요. 애들이 제 강의 들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행정응원 문제가 나왔어요. 쉽게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옆에 애들이 야, 행정응원이 뭐야? 나 그냥 찍었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 문제가 정말 소중합니다. 공정력, 행정응원, 시험 치고 야 그게 뭐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쉬운 걸 얘네들은 왜 모르지? 이걸 왜 공부 안 했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행정원도 몰라 바보들이 왜? 공정력도 왜 몰라 바보들이 왜? 이렇게 돼야 합격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야? 이게 뭐지? 내 책에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말 이랬습니까? 그러려면 남들보다 공부하는 걸 조금 더 넓게 공부하셔야죠. 제가 조금 더 하라는 게 1000페이지 더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50페이지 정도만 더 하시면 돼. 특히 여경 잘 들어요. 여경은 제발 남경 하는 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여경은 점수가 지금 남경보다 10점, 15점이 더 높아요. 되셨나요? 남경보다 점수가 10점, 15점 더 높아야 되는 분들이 남경들이 쓰는 방법대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더 공부하셔야 돼요. 더 공부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걸 조금 더 대비해서 남들은 아마 공부를 안 했거나 책에 없는 내용들이 3-4문제 이상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 안 된다고요. 2문제 이해로 떨어뜨려야 돼. 한 문제는 킬러 문제여서 무조건 한 문제는 책이 없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문제 정도만 책이 없는 거 공부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남들보다 비교해서 아니 얘들아 지금 단기간 내에 지금 남들은 1년 반 2년 걸리는 시험을 6개월 만에 합격하려고 하면 뭐예요? 아니 무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남들 하던 대로 합격이 되겠냐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됐죠? 그래서 공부 기간도 짧고 남들보다 얇은 채로 공부하고 합격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왜? 제 강의를 제일 많이 들어요. 노량진에서. 제 강의를 듣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너보다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내 강의 제일 많이 들으니까. 이 말 이랬습니까? 그럼 내 강의 듣는 애들보다 공부를 양을 적게 한다고요. 이랬습니까? 그럼 합격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들 기본이 바로 서야 돼. 기본이 바로 서야 돼. 수많은 강사들이 경찰학은 강의 조금 듣고 얇은 책으로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수없이 꼬실 겁니다. 거기에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 얇은 책 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지. 운 좋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특히 여경은 절대 안 돼요. 그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자기 희망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뭡니까? 기간도 짧고 얇은 책으로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합격.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어떻게 하면 좀 일 좀 안 하고 좀 로또나 뭐 코인 같은 거 좀 잘 돼가지고 좀 일확천금 벌어볼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대부분 99.9%가 그게 되겠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상식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때려잡는 게 바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인풋 단계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남들보다 조금 더 특히 행정법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의미로 체크한 이게 행정법이에요. 남들보다 행정법을 조금만 더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자, 행정법 말고 다른 부분을 더하는 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왜? 경찰과 관련된 법령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됐죠? 그거는 범위를 획정할 수 없는데 행정법은 자, 조금만 더하면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행정법은 이번 25년 1차 때 10문제 나왔다니까. 제 강의를 수업 들으신 분들은요, 행정법을 조금 더 해놔서 그 10문제를 쉽게 맞추는, 웃으면서 맞춘다. 웃으면서 맞춘다고. 시간도 줄였겠죠? 10문제는 무조건 깔고 갔겠지. 그러니까 합격률이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제 강의 안 듣고 행정법 대충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공정력 틀리고 무효 판례 틀리고. 이번만 그랬냐? 아니, 저번도 그랬어. 제 책에만 있는 무효 취소 판례가 제 책에만 있는 것만 나왔어요. 제 책에만 있는 공정력 문제, 무효 판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됐죠? 그래서 그 1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를 틀려버리면 이미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라고? 10문제, 행정법 10문제는 웃으면서 쉽게 다 맞추고 깔고 가라고. 그런 비교 우위가 딱 나니까. 됐어요? 그러려면 힘들겠지만 조금 더 행정법을 공부하시라고요. 다른 부분의 양을 넓히는 건 불가능해요. 엄청나게 범위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자, 아웃풋은 뭡니까? 그렇죠. 아웃풋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탄탄한 문제풀이의 메커니즘을 길러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문풀 능력이에요. 근데 객관식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학은요, 문풀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기출문제집도 풀고 실전 모의고사도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자, 경찰학은 뭐라고요? 알아도 미친 듯이 실수해서 많이 틀립니다. 됐어요? 왜? 아무렇게나 문제를 풀거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실수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됐죠? 객관식 문제를 실수를 덜 하는 문제풀이 방법이 있다고.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요령이야, 요령. 요령이에요. 됐죠? 그 요령으로 빨리 정확히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풀되 정확히 풀고 실수를 줄이는 문제 푸는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이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령을 알고 그걸 몸속에 체화시키는 문풀 연습을 해야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형사법하고 헌법하고 다르다, 경찰학은. 경찰은 일단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헌법, 형사법은 모든 국가고시에 다 있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차고도 넘치는데, 경찰학은 오로지 경찰 시험에 있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양도 적어요. 근데 기출문제 양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야? 문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과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이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 제낀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풀 능력은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 왜? 이미 내가 기출을 한번 풀었잖아. 나중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제가 올바른 문제풀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켜줘도 풀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아무렇게나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잖아.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문제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내 몸에 잘 체화시켰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테스트하는 문제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아요. 근데 나는 이미 풀어버렸거든. 아무렇게나 막. 풀 문제가 없어. 이랬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문제를 풀 때 OX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하고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서는 제가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를 줄여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탑재하시고 이 단계부터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슛을 할 때 바로 슛합니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디딤발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자세를 딱 잡고, 디딤발이 잘 잡혀지면 그 다음에 자, 공에 발을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끊어서 한 동작 한 동작씩 연습하고, 그게 다 잘 되면은 이제 슛을 한번 빵 차는 거죠. 이해됐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자,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바로 풀면요 실수 미치듯이 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기출문제 풀지 마라. 풀지 마라. 단, 자, 문제를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끊어서 먼저 연습을 하고 부분 동작 연습이 마스터되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OX 기출지문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OX 하시라고. OX 연습. 근데 중요한 건 OX 연습은요, 여기서만 하셔야 돼요. 여기서 OX 하고 있다. 그럼 끝납니다. 되셨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내가 지금 1000m 달리기 선수인데 시험에 임박했는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100m 달리기만 하고 있어. 100m씩 끊어서 달리고 있어. 그럼 되겠니, 그게? 자, 1000m 육상 선수면 2000m를 연습해야 자, 실제 갔을 때 1000m를 빠르게 달릴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여기서 OX하는 바보들이 지금 널렸어요. 자살이야, 자살. OX는 여기서 끝내야 돼. OX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요. 실제라고 똑같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한 주문씩 풀어? 4주문 다 갖다 놓고 하나의 객관식 문제를 완전히 풀어봐야죠. 1000m 달리기 선수가 내일 시험에 들어가는데 자, 200m씩 끊어서 달리고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서는 절대 OX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실전 기출문제처럼 사지선다 문제를 실전과 똑같이 40문제 40분 동안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무튼 자, 이때 이 강의 들어오시면 제가 객관식, 이건 어느 강사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멘탈을 어떻게 안 나가게 문제를 푸는지, 빠르게 풀 때 어떻게 정확하게 푸는 건지 그 요령과 방법과 스킬을 철저히 체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때려잡는 게 기출과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해됐나요? 답 나왔습니까? 자, 결론.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시작하고 나보다 실력이 빵빵한 애들을 이겨야 된다. 걔네들을 이기려면 걔들이 갖고 있지 않은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무기에 양대 산맥이 뭐다? 두 개. 하나보다 걔네들보다 행정법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서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걔네들은 보나마나 맨 처음부터 그냥 기출문제를 아무렇게나 막 풀었을 거예요. 90%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객관식 문제풀이의 알고리즘과 메커니즘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풀고 시간 줄이고 파인딩 잘 되고 멘탈 안 틀리고 그 객관식 문제 푸는 비법과 요령, 객관식 문제 푸는 비법과 요령, 요거를 완벽하게 몸속에 체화시켜 가지고 실전 시험장에서 실수를 거의 안 하도록 객관식 문제를 푸는 비법과 요령, 그리고 남들보다 행정법을 조금 더 대비한다. 두 가지가 있어야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인풋 단계 기본 심화 강의에서는 OX 연습하시고 이게 뭐야?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푸는 부분 동작 연습이에요. 이거 확실히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풀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문풀 능력 배양인데 핵심은 문제 푸는 비법과 요령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내 몸에 차시킬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다른 어떤 강사님도 말씀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잘 보시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25년 2차 대비 재시생 컬입니다. 내가 25년 1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못 받았다. 또는 내가 공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 강의 정도는 한번 들어봤다. 이분들을 재시생이라고 할게요. 자, 이분들은 강의를 어떻게 따라오시면 되냐면 자, 3월 4월 달에는 심화이론 올인원반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수목금 월 주 3회 강의로 진행되고요. 2개월 과정이고요. 여기서 총론 강론의 핵심적인 내용 있죠. 총론 강론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을 짝짝짝짝 요약해 주고요.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출제 포인트를 철저히 잡아드릴 거예요. 출제 포인트를 철저히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찰학 총론 강론은 핵심적인 요약 정리해 드리고
출제 포인트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요즘은 요 파트는 숫자를 바꿔낸다. 요즘 문제는 요 파트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예를 들면 미시적인 부분을 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체계 같은 것들을 문제로 많이 낸다. 사례로 중심으로 낸다. 그 포인트를 잡고 자,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잡아드리고 총강론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이거 올인원반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나가요. 자, 행정법 강의도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2생들, 특히 다른 강사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행정법 퍽퍽퍽퍽 틀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또 들어와요. 제2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는 행정법이 대부분 다 약하기 때문에 행정법은 제가 얘기했죠. 적게 나오면 한 7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면 이번 시험처럼 10문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7문제에서 10문제 엄청난 비중이잖아요. 그 문제를 쉽게 웃으면 다 맞춰야 된다고. 근데 그분들은 행정법을 보나마나 등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행정법만큼은 기본 강의처럼 노베이스라고 전제가 요것만 강의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총론 강론은 핵심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최근에 법령 개정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개정된 법령도 싹 프린트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제 물론 새 교재가 4월 달에 나오는데 4월 초에 나오는 새 기본서를 사셨으면은 뭐 이거 필요 없겠죠. 그래서 책도 개정 법령까지 다 완벽하게 보강해 드리고 행정법은 노베이스 분들을 위한 기본 강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총론 강론은 어느 정도 들으셨으니까 핵심 요약 정리해드리고 출제 포인트를 잡아드린다고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간단하게 OX 할 겁니다. 자, OX는 최근 기출지문이 많이 반복되죠. 최근 기출지문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기출지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 4월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5, 6월 강의는 한 번 더 핵심 요약 들어가요. 그리고 기출 문풀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제 아까쯤에 다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도 그렇죠. 실수를 하지 않는 객관식 문제 풀이의 메커니즘과 풀이 방법과 요령과 스킬을 알려드릴 거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풀 요령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별로 딱딱딱딱 나눠 전범위 다 합니다. 진도별로 딱딱딱 나눠가지고 핵심 요약하고 기출문제 풀고 핵심 요약하고 기출문제 풀고. 근데 여기 강좌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게 포인트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 이런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됐고 자, 정답이 이렇게 이게 정답이고 이래서 이게 틀렸구나.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25년 2차를 미래를 보라고, 미래를. 이랬나요?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면 객관식 문제 푸는 메커니즘과 요령과 노하우를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 몸에 체화시키는 게 1번. 두 번째, 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메커니즘과 비법과 스킬이 실전 기출문제로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응용 적용되는지를 객관식 문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애들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푸는 애들이 90%예요. 바보 병신같이 공부하니까 점수가 안 오르지. 맨날 과거만 반복하고 이때 22년도 우리 순경팀에 이런 문제 나왔네. 정답이 몇 번이었네. 이거 이래서 틀렸네.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내가 25년 2차 때 기출문제를 쭉 봤더니 25년 2차 때는 이 파트가 나오겠다. 25년 2차 때는 이 파트가 나오는데 어떤 패턴대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은 절대 안 나옵니다. 뭐는 반복된다? 패턴. 그래서 어떤 부분이 25년 2차 때 나올 거고 그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 되셨나요? 요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 예측한 것 중에 내가 100개를 예측하고 들어가면 그 100개 예측하는 것 중에 10개만 출제가 돼도요. 그건 뭡니까? 금방 풀고 정확히 풉니다. 이랬나요? 이렇게 25년 2차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기출을 풀어야지. 그럼 뭘 해야 돼?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25년 2차 때 어떻게 출제가 될 거고 어떻게 대비할 거니 그걸 보라고.
자꾸 이때 이렇게 추려야 되는 정답이 이거 여기 틀렸네. 의미 없어요. 맨날 과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지금 제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될지 진짜 똑똑하게 생각, 정말 스마트하게 대처해야 돼. 스마트하게 대처라고. 바보들처럼 90% 애들이 바보가 되면 너도 바보 될래? 90%가 떨어지는 시험에 너도 떨어질래? 근데 왜 90%가 똑같이 공부해? 스마트하게 대처라고. 스마트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때려잡는 겁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셨나요? 자, 그게 5, 6월달 핵심 요약 기출 문풀이고요. 그 다음에 7, 8월달 자 뭐라고요? 25년 2차 시험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40문제 40분 동안 푸는 문제를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25년 2차는 어려울 게 확실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40분 동안 40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 당연히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실전 연습. 그리고 여기서 강의는 안 하느냐?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암기 사항들을 뭐예요? 이거 미친 듯이 혼동한다니까. 이건 정리를 해야 돼. 혼동을 안 하려면요, 시험장 가서 자, 이걸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혼동 잘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잘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위원회 정리, 숫자 정리,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숫자, 위원회 등등 이것들을 쭉 테마별로 자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해드리는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2생들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내가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대로 그대로 커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반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이론반은 말 그대로 생초짜분들이에요. 생초짜분들. 자, 그래서 지금 생초짜분들 중에 내가 3, 4월에 처음 시작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5년 2차를 노리세요.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3월 4월에 시작을 했는데 26년 1차 대비로 하게 되면은 합격률이 엄청 떨어져요. 통합체험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 4월 달에 시작했다면 이때는 그래도 한 5개월 남았으니까 25년 2차를 한번 노려보셔야 됩니다. 왜? 그나마 이때는 남자 합격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라고요. 그래서 3, 4월 기본 강의부터는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경찰학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4달 코스로 했어요. 그래서 절반 나눠서 총론 중심 기본 강의, 강론 중심 강의 해서 4달 코스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2달 만에 경찰학 전 범위를 다 끝낼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월, 4월 역시 총강론 기본 이론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경찰학 전 범위 다 하고요. 경찰학 총론, 강론, 핵심 논점 정리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대신 행정법 강의, 행정법에서 몇 문제 나온다? 7에서 한 10문제 사이 나온다. 적게 나오면 1문제, 많이 나오면 10문제. 요거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무료 특강으로 뺄 겁니다. 무료 특강으로. 요 특강을 하나 더 들어주시면 돼. 아주 간단해요. 자, 내가 만약에 3, 4월 달에 처음 기본 이론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별도로 행정법 무료 특강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2개월 만에 충분히 경찰학 전체가 다 진도를 나갑니다. 되셨나요? 자, 이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겠죠? OX를 같이 하시라고요. OX 같이 하면서 기출문제는 나중에 풀라고요. 기출문제 나중에 풀고 자, OX 문풀 연습, 부분 동작 연습을 먼저 하시라고. 근데 이 OX 문제가 어디 있느냐? 제 책에 있습니다. 제 책에. 자, 다른 강사님들은요, 이 OX 문제집을 또 따로 팔아요. 저는 기본서 한 권을 사면요, OX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의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과서의 내용이 있으면 바로 옆에 OX 문제 많죠. 자, 중요하고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오답률이 높은 OX 기출지문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이해 정리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OX 문제를.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OX 문제집을 따로 팔아. OX 문제집을 따로 사. 따로 사. 그러면 그 OX 문제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OX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뒷페이지나 뭐 밑에 페이지에 정답이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게 안 좋은 공부예요. 되셨나요? 왜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지. 좀 생각 좀 하라고. 써있었네. finding. 틀린 부분을 못 찾는다니까요. 애들이 자꾸. 틀린 부분을 딱 내가 찝어주고 이거 맞아 틀려. 틀렸네요. 이건 잘해. 근데 찝어주지 않고 야 이제 틀린 지문 찾아봐. 그러면 못 찾아. 안 보인대. 이랬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틀린 지문을 자꾸 해설지를 보고 이게 틀렸구나. 이지랄을 해서 그래요. 여기 정답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X다 그러면 이게 왜 X인지를 여기서 네 스스로 찾으라고. 그래야 파인딩 능력이 올라갈 거 아니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네 공부 방법 자체가 쓰레기니까 파인딩이 안 되는 거야. 공부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됐어요? 자꾸 편한 걸로 갑니다. 편한 걸로 가는 게 쓰레기예요. 이게 제일 편하죠. 풀어보고 바로 밑에 정답 있으니까 맞춰보는 거. 됐죠? 쓰레기. 편하잖아 그거는. 공부 안 되고 그거는. 됐죠? 실제 시험에서 네가 틀린 부분을 스스로 찾아야 돼. 그럼 뭐야? 틀렸으면은 정답이 없는 게 좋다고요. 정답만 있어요. 어디가 틀렸는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야 파인딩 하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OX를 같이 해 주시고요. OX를 또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애플입니다. 애플. 됐죠?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애플 스토어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제 이름을 치세요. 조현 경찰학을 딱 치시면 조현 경찰학 OX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료 경찰학 어플리케이션은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만 제가 비밀 코드를 나눠드려요. 그 비밀 코드를 딱 찍으면 전체 파일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 OX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경찰학 OX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잖아요. 기본서에 있는 보존에 있는 OX,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OX 두 개를 합치면 양이 되게 많아요. 책 한 권에 있는 양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경비 절약했잖아. OX 문제집을 왜 사니? 그건 오히려 그걸 열심히 풀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 됐어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OX를 철저히 하시면 부분 동작 연습은 다 하시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이걸 같이 여러분들이 병행해 주시라 이야기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경찰학 OX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는 강사는 무료로 저밖에 없어요. 또 하나, 어플리케이션으로 OX를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뭐예요? 1번, 책보다 장점이 많다고. 1번 뭐예요? 그렇죠. 짜투리 시간 할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화장실에서 응가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책이 절대 해줄 수 없는 거죠. 소트 기능이 있습니다. 소트 기능. 내가 틀린 문제들을 소트를 딱 해달라고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틀린 문제만 싹 다 한번 다시 풀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세 번째 장점은 그렇죠. 풀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요 지문을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딱 클릭하시면 또 그것만 또 소트가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출 지문들을 내가 편할 대로 소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강사,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제 강의밖에 없다고요. 이랬나요? 어플리케이션도 활용해서 기본 강의 잘 들으시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기본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매달 기본 강의는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핵심은 매달 진행되는 기본 강의, 3, 4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 25년 2차를 노려보시라고요. 5, 6월보다 7, 8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3, 4월 달에 기본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 강의 충실히 듣고 OX 어플과 OX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대비하시고, 그리고 플러스 행정법 강의를 자 여러분들한테 자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다만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 강의를 들으세요. 무료 특강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무료로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요. 나는 이거 실강으로 듣고 싶잖아요. 오세요. 공지 1타니까. 그럼 이거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제 교재만 있으면. 근데 동강 들으신 분들은 이거 따로 끊어서 또 들으셔야 돼요. 그 실강 분들, 동강 들으신 분들 이거 공짜로 무료 강의 특강을 할 테니까 동강 들으시는 분들도 제 교재가 있으면 이거 공지가 되면 와서 들으십시오. 실강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강의는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강이나 뭐 동영상 강의든 간에 총론 강의, 기본 강의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25년 2차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들었어 3, 4월 달에, 그러면 5, 6월 달에는 뭘 들어야 돼요? 3, 4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죠, 기출 문풀로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 따라가시고 요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3, 4월 기본 강의 시작하신 분들은 3, 4월 기본 강의 그럼 1회도 끝. 그리고 5, 6월 달 기출 문제 풀이, 7, 8월 달 동영 보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커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 말씀 드렸고요. 저는요, OX 문제집 따로, 기본서 따로 이렇게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이게 제 기본서지, 이 기본서는요 사실상 요약서로 가면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다른 책에 다 있는데 내 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건 요약서와 또 기본서는 너무 많죠. 그래서 요약서보다는 조금 많고 기본서보다는 좀 적은 양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절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들 요약서를 보세요. 요약서들도요, 무슨 선생님 핵심 요약서를 봐도 7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제 책은 거기서 한 50페이지 정도만 더 한 겁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에다가 다 때려박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멍청하게 대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멍청하게 대비한다고요. 자, 핵심 요약서를 가지고 그걸 또 더 요약해.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거 뭐야 봐야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40문제라고. 어디서 나올지 네가 어떻게 하니?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많은 양을 한번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필기 노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노트 만들거나 이거 필요한 거 다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됐죠? 기본서 다 셀이 박으세요. 기출문제 풀다가 내가 틀렸어. 그러면 기본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아, 내가 이 부분 틀렸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한 것들도 포스트잇에 필기해서 책에다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집약해서 기본서에다 다 셀에 박았어요. 그리고 시험 가기 전날 4시간 만에 이 기본서를 한번 쭉 돌리고 하라고요. 자, 이 시험 보기 전날 한번 돌릴 때 요약서를 내가 보는데 그 요약서를 또 요약한 걸 내 필기노트를 보고 가면요, 거기서 빠진 게 우수수 나온다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니? 전체를 한번 쭉 빠르게 보라고요. 기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서에 다 내용을 셀에 집어넣어야겠죠. 되셨나요? 그럼 양이 많은데 어떻게 4시간 동안 다 봐요? 그 방법은 강의 시간에 다 상세히 드립니다. 되셨죠? 기본서에 셀이 박아서 정리해 놓을 것.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안내 말씀. 자,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제 경철학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꼭 가입을 해 주세요. 여기 가입하시면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많아요. 상담도 해드릴 거고, 특히 지방에서 혼자 인강 들으신 분들 무조건 카페 가입하세요. 자, 어떤 강사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공부하는 분들, 인강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자, 1년에 2번씩 직접 제가 내려가서 상담 다 해드려요. 제 카페에 가입된 분들만. 제 카페에 가입하면 하루에 한 문제씩 출제 대비한 뉴트렌드, 신경화 문제를 한 문제씩 받을 수 있어요. 1일 일제라고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 제공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각가지 이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바로 또 답변 드리니까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면서 제 카페를 반드시 가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 제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요약 정리된 자료나 막판 최종 모의고사, 그다음에 당일날 로딩용 모의고사 뭐 5문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카페에 막 올려줘요. 꼭 풀고 들어가라. 처음 보는 문제 대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그 막판에 카페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테마도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요령도 시험장에서 써먹으면 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요령들도 많이 제가 제공해 드렸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이거 자료 줬잖아. 그대로 나왔잖아. 물어보면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난 못 봤지. 이지랄 좀 하지 말라고 제발. 됐어. 남들 다 본다니까 너만 안 볼 거야. 너만 떨어질 거야. 그래서 틀려서 말 좀 들어요 제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여기 제공되는 정보 잘 보시면서 활용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버예요. 자, 유튜브에 제 채널이 있습니다. 조현 경찰학 쳐도 되고 대조현이라고 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한테 주로 라이브 생방송한 내용도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재밌는 짤들을 올려놨어요. 이거 보시면 야 진짜 재밌고 웃기네.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재밌어요. 웬만한 유튜버 폭서 채널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짤을 들으면 경찰학의 한 테마가 정리가 돼요. 막 웃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강의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못합니다. 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라고 하면 요거 심심할 때 보시면 웃고 재밌고 그 와중에 또 하나가 또 정리가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재밌는 짤들을 모아놨고 심심할 때 또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 해치거리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제 짤 영상들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시라 얘기입니다. 2개 꼭 가입해 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커리큘럼과 경찰학 25년 2차 대비 전략들을 쭉 다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 강의를 듣건 듣지 않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25년도 2차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데 제 강의를 듣지 않았지만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공부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뢰에 근거해서 그 공부 방법을 찾으셨다면 남은 시간 동안 그 방법대로 미련 없이 밀어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공부 못하느냐?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요약서 이렇게 보면 쟤는 나보다 좀 더 두꺼운 거 대비를 많이 하는데 불안해. 얘는 조현 강사 강의 들어가지고 문제 풀이하는 객관식 문제 메커니즘 실수하지 않는 방법 다 지금 마스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문제 푸는데 불안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못해요. 내 공부 방법과 전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공부 방법과 전략을 선택할 때 그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저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강조한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25년 2차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